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상한가 컷의 정수, 요즘 대세, 스치면 그냥 간다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자, 웃는데 종목까지 잘하는 개 있지 않니? 그 개에, 그 종목 잘 잡는 개의 그 유일한 경제 주마등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한가 컷을 했다가 김선영 대표님 소식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히 작은 위로를 전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다가 당연히 거의 99.99% 죽어야 된다고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지 않고 빨리 행복하게 일상을 복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죽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행히 저는 멀쩡히 살았고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한 웃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우리 5250선까지 조금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과 외인의 장중 매수 전환이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시 분위기 반전시키면서 5300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6000을 간다,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불안했지만 결국 장 마감으로 달려가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미 고용 지표까지도 해결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거 계속 간다고 봐야 될지 오늘 쉬었다 갈지 이런 경계 심리 작용까지 사실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결국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사이트로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주마 등 이 공지사항 꼭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내공증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가 13만 명 증가했다. 전태진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자, 조금 다른 뷰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시장 예상에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죠. 5만 5천 명 플러스였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핵폭탄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2025년 연간 고용치 같은 경우보다 89만 8천 명이었는데 18만 1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된 그런 이슈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시장 반응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6월 금리는 기대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공부로 시간을 줄이고 본공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공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귀만 열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캐나다 연결다리를 개통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이 실 워딩이에요. 중국의 산채로 먹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얘기를 한 내용들인데 고디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었어요. 6조 8,500억 원, 47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18년도부터 꽤 오랜 기간, 지금 26년까지 꽤 오랜 기간 했던 공사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럼 중국은 캐나다를 산채로 먹어버릴 것. 워딩이 상당히 강하죠.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를 했을 때 그 중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표면상에 우리가 내공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공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의 딱 세 줄 요약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 해결이 될 거다. 디트로이트 재계도 굉장히 우려 성명을 많이 냈죠. 그럼 이게 쉽게 가보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캐나다를 겁을 줄 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캐나다가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것을 협박용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 그대로요. 저번 주 공부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이게 15분을 공부한 부분이라 이걸 다시 공부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캐나다가 중국과 친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가 울려요. 자, 그러면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덜해졌을 거예요. 자, 이제 많이 덜해졌죠. 네, 소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 좋죠. 이제 자, 캐나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급망, 기술 패권에 대해서 구멍이 생기게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속국처럼 다루려는 전형적인 멘트이기도 했었고요. 트럼프의 가장 빠른 농담이 뭐냐면 미국의 51번째 주라면서 굉장히 친밀도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검색을 해보면 기승전 캐나다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속국처럼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중국에 먹히기 전에 차라리 미국이 잡아야 된다. 이런 지배 논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개인 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공 증진을 해야 되죠. 자, 트럼프가 중국을 캐나다를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캐나다에 관세를 때려도 혹시나 중국과 친해지면 캐나다에 관세를 때려도 정당해지고 캐나다 길들이기도 협상을 강제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 내 지지층 결집들도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 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 입장에서 목줄 산업이 너무 많아요. 전태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바로 핵심 광물 있죠. 니켈, 리튬, 뭐 이런 것도 다 속하고요. 자동차 부품, 공급망, 원유나 가스, 뭐 전력망, 물류 다 이런 거 캐나다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달이 이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달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망에서 국경 물류인데 자원 방산으로 이동할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세 국경 이거 다리 막아버리면 뭐부터 움직일 것 같습니까? 땅길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7년 공사한 걸? 그럼 운송, 물류, 해운 이런 것들이 항만까지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항상 빨라요. 이렇게 빠른 부분들이 있어서 페노션 같은 종목들 한번 우리가 1월 15일 날 바로 공부를 했습니다. 1월 15일 그럼 우리가 이날에 공부를 한 거죠.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정배열에 얹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거의 금융주를 보는 듯한 흐름으로서 움직임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흥하해운하고 같이 보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흥하해운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종목에서 우리가 어디 쪽으로 올지 그때 딱 그 15일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딱 보면 지금도 흥하는 끼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아름답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하나 딱 물길로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어제 날을 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항공기 정밀부품임 대비에 원전 이슈까지 갖고 있다라면 그런 종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런 교집합되는 종목은 난 못 들어봤는데 있어요. 찾아왔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바로 오르비탁이라는 종목이죠. 항공기 정밀부품과 보잉 관련돼서 많이 엮이는 회사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호리 동체 같은 경우를 공급했던 회사고요. 제조 공급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원자력 방사선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혹여나 방사능 폐기물 규제, 뭐 방사선 측정,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문 사업까지 이슈가 나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기사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기사명만 쳐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마가 함께 간다면 원자력, 방사선, 항공부품 이 세 가지에 엮이는 테마가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특수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럼 테마이기 때문에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은 일부 약간의 흔들림은 있습니다. 탄탄하지는 못하죠. 자, 그렇지만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이번에 컨센서스 추정치는 조금 대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테마성으로 지켜보신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차트 선상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리로 등 이렇게 국내 원전 이슈가 강하게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로 급등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글로벌 원전 해제 시장, 원전 짓기만 하냐? 해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납부된 거. 그렇게 되면 성장 블루오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및 사업 확대 시그널 조금 나타나게 되면 방사능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원전 수명 연장 이슈는 직접 검색하셔도 꼭 한번 28년도까지 원전 수명 연장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 많으니까요. 반드시 상시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뒤로 그냥 쭉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장기 바닥이 1791원임을 지금 상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대세 상승 추세가 되는 거야? 이러나? 야, 근데 어제 이렇게 떠서 움직였잖아. 어제 이렇게 잠깐 떠서 움직였는데 주봉으로 보면 좀 달라 보여요. 어떤가요? 장기 고점을 대세 상승 추세를 좀 출발하는 것인가? 고점을 돌파하는 6,57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인가?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보면은 이제 딛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라고 있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 걱정할 수 있는 돈들이 있다면 단기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력이 아닙니다. 단기 투자하는 그런 비용들이 한 번에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속하게 쏠린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공부들도 같이 했었고요. 그럼 우리가 공략하는 스윙을 조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윙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딛고 올라오고 기관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공부 꼭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선행매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가 보유도 안 했어요. 이건 공부를 해서 체크를 해드리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이번에 미국 주식평가액이 잭팟이래요. 43조 들었고 우주항공 유만 종목인 로켓랩도 사들이는 모습들. 우리가 이상해요. 미국 주식 이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보통 엔비디아다, 애플, 알파벳,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4분기 가장 크게 평가액이 올라갔던 거는 알파벳이었고 국민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증시를 투자한 거죠. 엔비디아, 애플, 마소, 아마존 더 샀고 근데 테슬라는 일부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국민연금의 결론은 이거 같아요. 미국은 아직 AI 빅테크 장세다. 내가 테슬라는 매도했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빅테크는 다 갖고 있어. 버블론 같은 거 안 끝난 것 같아.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AI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다시 불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을 요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확 불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제법 잘하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나쁘게 볼 거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연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악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미국 전 당국자가 쿠팡 하원 청문회에 관련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중요한 얘기예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 전문의 이번 청문회에 쿠팡 임시대표 증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야, 쿠팡이랑 왜 갑자기 시장인데 갑자기 이걸 갖고 왔냐? 들어보세요. 그 전직 백악관 담당자 출신 애널리스트가 한국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논리가 뭐냐면 쿠팡 매출은 한국 기업에서 나지만 이거 법적 기반은 미국 아니냐? 그럼 미국 정치권이 미국 기업이 이거 한국에서 차별도 주고 부당 타깃을 준다. 이거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럼 배경으로 같이 엮이는 게 망사용료다, 앱스토어 결제다, 데이터 현지화다, 구글 지도도 내용도 조금 있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개인 뷰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는 것이 동맹국이냐? 만약에 이건 개인 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면 무역 관세 카드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거 카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쿠팡이 미국 회사라서 예를 들어 그 법사위에서 미국이 한국이 우리 회사 괴롭혀요 하고 화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3일 날 미국 국회가 쿠팡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처음에 좀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야, 쿠팡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청문회를 딱 열면서 이거 한국한테 위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혹은 괴롭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미국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화내면서 꺼낼 카드가 약간 긴장이 돼서 이걸 좀 다뤄봤는데 대한민국 가뜩이나 이거 투자금도 안 주는데 이거 무역 압박도 한번 당해볼래? 이거 관세 세금 당해볼래?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 너희 지금 대한민국 미국 기업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싸움거리가 좀 보여가지고 이것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많기 때문에 오늘 이슈들 그래서 아무튼 그럼 안정적인 건 뭐들이 있냐? 우리가 미국이 왜 돈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투자해서 그 안에서 인프라 깔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자, 날짜 보세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공부가 몇 주씩 빠릅니다. 몇 주씩 빨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은요? 이렇게 해서 관련되게 인프라하고 에너지에서 깔리게 되면 1월 13일 날 잡습니다. 우리 기후. 잡았던 건 아니죠. 우리가 13일 날 공부를 했어요. 장난 아니죠. 13일 이날이에요. 13일. 확대를 조금 해드려 보면은 안 찍히는구나. 자, 그냥
요 날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13일 딱 요 날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고품격 경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돈 버는 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왕 돈 벌 거면 행복한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한국경제TV 진짜 구독 좀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사이트 아닙니까? 이렇게 2주 전에 잡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뭐 요새 제가 핫하기도 하지만, 요새 자신들이 붙었고 뭐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 핵협상에서 최근 기사를 다룰까 하다가 이 골자가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공격적이어서 제가 이걸로 좀 컨택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이란 핵협상 관련된 내용, 오늘 헤드라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제 밤의 헤드라인까지가 이거였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바꿀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함대가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 자꾸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저번 주 뭐 공부했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끌면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 진짜 때릴 수도 있다, 진짜 때릴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상대가 진짜 협의안을 들고 나오게 만드는 압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번에 진짜 쏠 수도 있다, 진짜 쏠 수도 있다 하는 걸로 비유해 보세요. 휴전국에. 근데 상대가 미국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그럼 트럼프 멘트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이거예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트럼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그리고 나는 합의를 원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쪽이 안 하면 나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 협상 깨지면 내 탓 아니다, 이란 탓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깔아요. 선점이 아니라 그냥 깔고 갑니다. 항목 카드는 뭐냐면, 실제 이게 전쟁이 나는 버튼이라기보다도 진짜 내가 쏠 수 있다, 요걸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가가 공포를 반영하고 이것들이 시세에 바로 표출된다, 돈은 무엇보다 빠른 지표다라고 저번 주에 바로 공부를 했어요. 이란 이슈는 불확실성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과거에서 모멘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석기시대 기사를 일부러 체크해봤습니다. 왜냐? 파국지 닿는 트럼프 머스크 브로맨스. 자, 브로맨스 같은 경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차 전지 왜 반등했는지 신호탄 아세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못 줄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귀 털고 들으세요. 진짜 큰 거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뭐예요? 딱 한 줄 요약하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입니다. 부동산으로 대통령 타이틀 다 떼놓고 딱 심플하게 가보자고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땅으로 밀밭도 사보고 트럼프 타워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야, 주 하나를 못 넘어. 우리나라 치면 충청남도 경기도도 못 넘어. 계속 돼지고 슈퍼차를 찾아야 되는데 주 하나를 못 넘는 땅을, 야, 어떻게 이게 세상을 바꾼다고? 장난하냐? 이런 식의 대화 워딩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이 그래서 석유화학을 많이 밀었고, 그런데 각이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행정부가 접어들고, 그리고 파국을 치닫는 이 트럼프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깨졌음에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 다음부터 트럼프 워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러우 때 위성통신 딱 지원해버리고, 이거 위성통신하고 테슬라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과 테슬라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워딩이 그때부터 토시 하나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야, 맞네. 이제 잠자고 누워있어도 이렇게 자고 있어도 목적지에 가겠네? 여기다 주 하나를 못 넘는다고? 야, 장난하냐? 2차 전지 해결 안 하냐? 요런 식으로 하면서 2차 전지가 막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딱 가면요, 2차 전지 하루 쉬고 2차 전지 가면 반도체 쉬고 막 이랬어요. 요새는 트럼프가 워딩을 안 바꿨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만 하는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SS 막 쫙쫙 가는 겁니다. 쫙쫙. 그래서 그만큼 부정론 토시 하나가 바뀐 게 없는데 2차 전지가 반등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돼요. 트럼프의 공부를 하실 때는요, 과거 공포를 줬던 워딩을 체크하시고요. 더 요약하면 공포를 줬던 워딩을 딱 잡으시고 워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워딩이 이게 싹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에너지가 있고 석유화학이 오히려 약해요. 트럼프는 쟁쟁한데 왜 약한지 그것까지 아예 제가
종결을 내버릴 겁니다. 종결을. 이겁니다. 자, 트럼프 투자 지연에 경로했다. 경로입니다. 경로.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일본 경제상이 부랴부랴 급화됐어요. 트럼프 경제는 관세 판결 앞두고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을 약속까지. 대미 투자가 늦어졌다. 의도적으로 투자를 늦추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했죠. 경로라고 써 있습니다. 경로. 이 워딩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 경로라고 쓰는 것. 시장이든 동맹이든 하물며 동맹국이죠.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국내 지지층까지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가 왜 이런 워딩을 썼을 것 같을지 우리는 내공 증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트럼프가 일본한테 야, 약속한 돈 빨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 돈 빨리 갖고 와라. 돈 빨리 갖고 와. 윽박을 지르는데 왜 트럼프가 일본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돈 안 줘서?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관세 관련 판결,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죠. 근데 미리 줘버리면 트럼프는 판결 전에 야 봐라. 야 일본 돈 주잖아. 그 이번에 관세 같은 거에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돈도 주고 있는데 이게 국위선양하는 거 맞지 않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좀 빨리 만들고 싶은 조급증이죠. 그리고 야 한국도 대한민국도 돈 안 주고 있지. 그걸 엄청 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일본도 대한민국도 돈 들고 오잖아.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그리고 나서 딱 판결 들어가는 것과 하늘과 땅일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결문 들어가는 거랑 돈 안 받고 쏙 들어가는 거랑 하늘과 땅이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왜 주는 길에 확 주지 왜 투자 확정을 안 하냐 너는?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 내리기 전까지 괜히 빨리 이거 돈 주면 야 우리 일본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일본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시간 끌면서 눈치를 싹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트럼프가 하는 것들은 일본 같은 동맹국도 그냥 협상 상대가 아니라 압박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트럼프는 압박 대상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으로 맞아요. 지금 어떤 게 올라가냐고 궁금해 벌써부터 막 걱정 엄청 하시는데 엄청 말씀하시는 맞아요. 투자 관점에서 뭐가 움직이냐만 보면 되죠. 돈 받아서 뭐 할 거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 다 들어왔다. 뭐 한다고 했어요? 이 돈. 미국 내 공장 짓게 만들겠다. 설비 깔게 만들버리겠다. 공급망 하라는 소리잖아. 요거죠. 그 돈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기로 했습니까? 자기가 다 남겨서 먹는데요? 아니었잖아요. 이걸로 돈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안 넣고 어메리칸 퍼스트를 하겠다. 어메리칸 퍼스트 해야지. 요걸로 하면서 미국 내 공장 지어. 인프라 깔아. 설비 깔아. 공급망 넣어. 딱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먼저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철강 반응했죠? 시멘트 반응했죠? 건설 장비, 중장비, 산업 플랜트, EPC 깔끔하죠. 시원시원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시원해야 돼요. 지으려면 뭔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철강, 시멘트, 건설 장비, 산업 플랜트 이쪽으로 다 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이 왜 투자했습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투자한다는 건 대부분 뭐였어요?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이런 거에 많이 넣는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전력망, 송배전, 변압기, ESS 이쪽을 체크해야죠. 오늘은 이쪽을 체크하고 음모 공략이 있다면은 전력망도 괜찮으면은 저는 ESS 쪽 괜찮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필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게 전력 인프라가 될 거예요. 어쨌든 올해 키워드는 전력 인프라가 조방원이 아니라 조방원에서 작년 조방원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 전 느낌이에요. 원전보다 전력 인프라 이쪽이 조금 스마트 그리드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아직 대장이 안 정해졌는데 대장은 정해졌죠. 그런데 쭉 몇 개월 6, 7월까지 쫙 갈 거다. 증시가 꺾어도 갈 거다 할 수 있는 재료가 땅 신호탄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 신호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마 등 보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상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경제 주마 등 안 그래도 끝나고 잠깐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요. 오늘 미증시만 고용도 많이 흔들었고 그랬으니까 경제 주마 등 끝나고 바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공장 지으면은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부품이 현지 100%로 조달될까요? 아니죠. 원자재도 배로 오고 완제품도 배로 나가죠. 하물며 아까 다리도 막았어요. 캐나다의 다리도 막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공장을 돌린다. 종목부터 칠까요? 종목부터 치고 합시다. 바로 이 종목이죠. 자, 삼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란 오늘 스타일이 달라졌다. 맞아요. 스윙을 조금 우리가 배틀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자, 어제 강했던 거 삼형 이슈. 자, 미국이 공장을 다시 돌린다면, 트럼프 시대 제조업이 부활된다면, 돈이 싹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투자금을 지불한다면, 미국이 다시 공장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AI 로봇 전력 인프라를 미국 안에서 직접 깔아야 될 겁니다. 이 워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미국이 로봇, 전기, 데이터 센터, ESS를 미친 듯이 깔아버린다. 그 핵심 부품 수요가 폭발한다면 없어서 못 파는 소재가 제일 먼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삼형이 독점에 가까운 필름형 퍼페시터 필름을 하거든요. 국내 유일하게 독보적인 생산이 가능을 합니다. 퍼페시터 필름다, 생소하다, 이거 뭐냐 이라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를 잠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에 확 뿜어주는 부품이에요. 그걸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그 커패시터 안에 얇은 비닐 같은 핵심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커패시터 필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삼형이랑 일본 도레이, 뭐 토레이라고도 하고요. 오지제지 정도가 있는데, 기사에 손쉽게 검색이 가능해요. 이건 종목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독점 구조라는 뜻입니다. 매매 관점에서 핵심만 좀 보세요. 필름이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옵티머스 뉴스 나오면요, 로봇주로 묶여서 갈 수도 있겠고요. 트럼프 제조업 관세 리쇼어링 뉴스 같은 거 있으면 자동화 로봇 수요가 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도 조금 있을 거고, 전력 인프라 확대가 확장이 될수록 좋겠죠. 여러 가지 교집합이 느낌이 있죠. ESS 인버터 수요 어때요? 영업이 3형 깔끔하죠. 자, 그리고 가볍습니다. 가볍고 시가총액도 높지 않고 가볍고 약 2,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대비 적자의 폭도 없고, 그리고 테마성이 있는데 유보율 또한 350%,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까지도 아주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되죠. 시간이 아까워서 이게 전략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음봉 공략에도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가 스윙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내가 1%를 담아가면 0.3씩 눌러보자 그랬습니다. 평단을 7,000 라운드 피겨까지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나 눌려도 일하나 되게 자리가 좋으니까, 자리가 좋으니까 이거 체크해서 내가 여기 부딪히면 0.3씩 해서 중간에 날아가 버리면 어차피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된 거니까 좋은 거고, 이거 눌림목에서 중간중간 중에서 0.3%씩 해서 내가 라운드 피겨 7,000에 맞춰 놓을래. 그럼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럼 어떻게? 손절이죠. 그럼 3% 미만일 텐데 평균 3% 미만으로 잘라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준봉을 이미 돌파를 했죠. 이미 돌파를 한 상태예요. 기준봉을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공격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스윙 관점을 살짝 바꿔보고, 지수가 밀려도 테마 장세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체크를 한 뒤에 오버나이트를 만들어도 좋다면은 이런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도 빠르게 꽉꽉 채웠죠? 저 오늘 되게 꽉꽉 채웠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리고 오늘 김선영 대표님 진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극 됐다가 지금 머리 감고 막 해놓고 막 스프레이 빡 뿌리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지 못하고, 제가 좀 연락 주셨으면 저도 참 인사드리러 갔을 텐데, 제가 경사는 안 가도 조사는 반드시 가는 편입니다.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제가 잠깐 우리 시장 진단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란이의 시간이네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빠르게 체크하고요. 자, 체크 한번 달러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금 달러 움직임 아주 괜찮죠. 이거 실시간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시장 진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장 진단 어제 다우, 나스닥, S&P, 반도체. 오케이, 통과. 자, 문제 크게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보통 우리가 흐름을 간단히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미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미니 S&P, 미니 나스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종목 진단해드리고, 자, 원래 이거 제 채널에서 했어야 돼요, 이거. 자, 근데 급하게 제가 이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자, 이 전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를 했을 때 빨리 잡는 모든 기술을 오늘 한번 바로 짚어드릴 겁니다. 자, 이게 11일이죠. 클릭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순서를 보는 겁니다. 자,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을까봐 한 번만 종목 잠깐 몇 초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체크를 하고,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말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럼 골자를 한번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말하면 큰일 나서 이거 잠깐만 체크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력으로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이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HTS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진단 다 잡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든든하시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시장 현대차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체크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밸류업이랑 지주사 먼저 체크가 조금 되고 있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장전에 제가 조금 전에 돈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들이 사는데 밀리고 있죠. 자, 우리가 뭘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럴 땐 호가창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호가창이 어때요? 자, 호가창을 딱 열어보시는 겁니다. 호가창을 열고 이럴 땐 매수상위 매도상위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 이슈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합니다. 외인기관들이 얼마나 비중을 갖고 가는지 자, 여기서 함께 켜놓는 거예요. 한 켠에 함께 켜놓고 외인기관의 매수 비중과 동향을 체크를 하면서 전체 종목 한번 바로 진단을 할 겁니다. 오늘 이슈되는 것들은 제가 다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일한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주가가 지금 깐딱깐딱 올라가죠. 실시간 반영 지표거든요. 자, 그럼 외인들은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담아내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한미반도체로 먼저 체크를 해보고 한미반도체 체크하면서 자, 한미반도체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때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내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 7%의 비중을 팔아내거나 사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았다가 기관이 이 모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손바뀜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전에 손바뀜을 보고 어제 미증시 안 좋았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돈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정하면서 이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프로는 원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상황 속에 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 카카오 어떤가요? 카카오. 장난 아니죠.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팔아내지도 않고요. 기관도 가져가고 외인도 가져가고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선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단기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또 선을 긋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도 돼요. 좀 삐져나간 거 삐져나가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작은 추세를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아직까진 자리 안 나오죠. 그런데 돌파하면은 덥석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가져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장대 항목을 가져갑니다. 이런 거 기술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 장대 항목을 예를 들어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어요. 그럼 어디 가져가야 돼요? 라인업을 딱 부딪히는 이 자리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갈 거면은 스윙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신 라인업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집합이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장 딱 출발하면요. 이게 따다닥 바뀌어요. 시원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이거 우리 대장이랑 카카오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가 딱 붙을 수 있는 준비를 사부작사부작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서슬퍼란 정수들만 다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에 우리 유료 가족들과 함께 체크하는 것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저 막 서슬퍼랗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공부했던 종목들은 다 뺄게요. 미래에셋 이런 거 다 뺄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이니까. 좋네요. 다 이거 프로그램 매매 붙여. 우리가 빨리 피부로 갖고 와야 돼요. HMM 바로 들어오죠. 우리가 항공 이런 거 체크하자 그랬죠. 항공 체크하자 그랬죠. 페노션을 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페노션을 이거랑 흥하 보죠. 흥하로 공부했죠. 우리가 이거랑 두 개로 해서 그쵸. 페노션하고 요거랑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품절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무서워서. 우리 저점이 있을 때 공부했으면 이때는 재미 본 거고. 안 되죠. HMM 어때요? 자리가 나오죠. 어떤가요? 기관 사나요? 안 사나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음봉 공략의 단점이죠. 음봉 공략.
라운드 피겨만 안 깨면, 이거 전략만 괜찮으면 이거는 살려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바보 아니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자, 외국인들이 바보라 삽니까? 바보라 삽니까? 해운 조금 전에 다리 이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다리 막았잖아요. 다리 우리 불과 이거 30분도 안 된 건데 이거 그쵸? 느낌 와요? 느낌 오시죠? 잠깐만요. 아, 공부 너무 재밌다. 아, 그렇죠. 이제 이란이 돌아왔어요. 자, 다리 막았죠. 바닷길로 갈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 정확한 종목명은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HMM이라는 종목. 저 기가 막히죠? 아, 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리딩을 여기서 해버리는 거지. 리딩 아니에요, 리딩 아니에요. 공부입니다. 아,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실시간 시장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금 꼭 읽어주시고, 경제주마등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면서 한국경제TV 제가 오늘 이거 조금 좋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슈되는 거 다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솔루션 어때요? 자, 이거는 잠깐 기술적인 측면에서 깔끔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높은 게 높다라고 하잖아요. 일하나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죠. 그렇죠. 이거를 보면 게임이 끝납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주가 추종형 매매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하나솔루션 얼마짜리? 8초짜리 기업이에요. 8초짜리 기업을 이날 대비 2월 2일이에요. 이날이 하물며 14%까지 늘려갑니다. 8초짜리 기업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나요? 쉬운가요? 쉬워요? 어렵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던질 수 있어요? 8초짜리를 막 10%씩 던집니까? 막?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죠. 힘이 많이 남아있어요. 혹시나 이거를 공략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자, 보세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보이죠? 한참 힘이 남았습니다. 한참. 혹시나 내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불안하면 저는 어떻게 룰을 드리냐? 이란이 말 들어라, 안 들어라가 아닙니다. 그냥 10%씩 잘라내는 겁니다. 수익 시전을 10%씩 딱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찌됐든 오늘보다 내일 부자 됐죠? 절대 팔면 안 된다. 불안하다. 너무 꺾어낸다. 요 날만 돼도 불안했다. 3%덜 가져가냐, 더 가져가냐, 더 가냐, 못 가냐. 아니요. 그냥 내 기준에 핸들링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종목을요. 내가 핸들링이 안 되면 그냥 손절이 나가야 돼요. 수익 시전도 그냥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어떠냐. 이게 시장이거든요. 일봉이에요. 다시. 이게 코스피의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올라가면 괜찮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 자, 골은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농담식으로 해드렸죠. 아예 게임을 끝내드릴게요. 골 정립 다시 하세요. 이거 골이는 파고 내려가서 물 나오고 용천수 나올 때가 골입니다. 하락일 땐 진짜로 대단히 그거였는데 횡보의 느낌이 보이죠. 느낌이. 횡보의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자, 리스크가 있죠. 횡보의 느낌이 좀 느껴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들이 몇 달 동안 번 거 여기서 다 녹아나요. 그럼 이 녹아나지 않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기준 아닙니까? 그럼 상승장에 번 돈을 이 하락장은 더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장 뭐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데드캣 통 데드캣 통 데드캣 통 2천까지 빼면 안 되지. 아무튼 요 구간만을 가져가면 사람이 힘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요. 요 데드캣만 해서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프로그램 매매가 붙는다. 프로그램 매매하고 진짜 정수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반드시 켜놔야 돼요. 프로그램 매매가 딱 붙을 때 돌파 매매할 때 붙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그쵸?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 트렌드가 이거지 않습니까? 돌파 매매 할 때만 막 프로그램 매매가 막 붙거든요. 그때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이 우수수 붙습니다. 우수수. 그럼 9시부터 10시 30분까지가 하락장의 꽃이에요. 제가 하락장에 완전 미쳤지 않습니까? 제가 하락장에 거의 꽃 같은 사람 아닙니까? 상승장도 잘하지만 죽는 게 횡보장이에요. 사람들 녹여내는 게 횡보장인데 꼭 이게 이럴 때쯤에 또 횡보장 끼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코스닥을 되게 높게 봐요. 자, 코스닥 보세요. 코스피 대비 느끼는 게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코스닥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땅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으로. 1,000만 원짜리가 1억 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10억짜리가 100억 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1,000만 원짜리가 1억 되는 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10억짜리가 막 100억 되는 건 많이 못 들어봤어요. 20억 되는 것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의외로 올라도 막 세금 다 떼고 뭔가 안 남을 것 같고 사람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강하니까 추세성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코스닥이 사고를 대단히 많이 칠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천가냐 언제 천가냐 이러고 했던 것들이 주봉을 지났죠. 저번 주에 갔잖아. 저저번 주에 갔잖아. 이거 보세요. 언제 가냐 언제 가니까 가기는 갑니다. 꾸물꾸물. 작년부터 꾸물꾸물 가기 시작하는데 코스피에 비교하면 장난 아니죠. 코스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분봉으로 봅니다. 이거를 분봉으로 보는 미친 친구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위에는 코스닥 아래는 코스피입니다. 자, 위에 코스피 아래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봉으로 체크를 해요. 시장이 시작되면 바로 분봉으로 체크를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 자, 리턴 투 웨인이 들어오는지 볼 겁니다. 오늘 이거대로 하세요. 제 미친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턴 투 웨인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리턴 투 웨인에 불이 안 들어오면 구경. 리턴 투 웨인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만 불이 들어올 수 있죠. 코스닥만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코스닥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만 골라내세요. 리턴 투 웨인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면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비트코인 이슈 많이 됐죠. 다 얘기했죠. 대표님들도 얘기했고 비트코인이 12%씩 부러졌다. 7만 달러다. 뭐 8만 달러고 막 폭삭이다 얘기를 하죠. 공격형 투자 자산들은요. 돈은 공포를 먹고 삽니다. 무서우면 냉큼 도망가요. 만만한 게 뭡니까? 주식시장이죠. 만만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신흥국으로 여기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네요. 리턴 투 웨인이 들어오면요. 우리 증시 오늘도 강할 거예요. 어제도 되게 강했죠. 오늘도 되게 강할 건데 사실 긍정적인 호재는 없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읽는 것 뿐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이슈되는 게 장전에 이슈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좀 줄여보고 그럼 어제에 대해서 이게 교집합되는 거 프로그램 매매랑 교집합되는 게 LG CNS 같은 게 교집합이 좀 돼요. SI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도 좀 됐고 자 자리 어떤가요? 이거 다 우리 가족들하고 공부할 건데 아 이거 다 뱉어버리네. 제가 이렇게 이게 행복해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 바이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바이오도 야 근데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러나? 자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국인 기관들이 왜 들어갈까요? 면역 항암제잖아요. 주봉, 월봉이죠. 이거 칼날 일어나 이런 걸 추천하느냐? 아니에요. 추천이 아니고 공부인데 이걸 잘 보세요. 자, 우리 명절 특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멘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10번씩 돌려보세요. 명절 특수가 뭐냐면 우리가 명절에 갑니다. 바이오가 올라오면 다 똑같아요. 재료가. 이번에 옆집 그 만식이 아버지 알지? 이번에 암이 왔대지 뭐요. 밥숟가락 놓을 뻔했디야. 어휴 춘식이 아버지네는 그 이번에 협심증이랑 부정맥이 왔대미. 뭐 이런 게 흔치 않게 들립니다. 흔치 않게. 그럴 때마다 면역 항암제랑 함께 엮여서 그냥 가요. 그리고 비만 있죠. 비만 몇 개 한번 잡아드리면 거래량 없어도요. 이런 거 체크 다 해놔야 됩니다. 거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씩 있는데 거저 주는 자리가 있어요.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이번에 너무 먹었잖아 여보. 막 이러고 얘기가 나오면 또 비만 한 번씩 또 명절 전후로 한 번씩 재료를 줍니다. 이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트렌드, 모멘텀 매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명절 전후의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위험하죠. 자, 그래서 보통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 고개를 들죠. 오전에 했던 거. 이거는 장 시작할 때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시 살포시 담아나가려는 움직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전태진 대표님이 리뷰하셨으니까 패스하고 자, 외국인 기관들. 자, 보세요. 지금 장전에 제가 이 순서대로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당일 거래로. 이 순서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딱 거래량 순으로 딱 세워서 장전해. 자, 특징이 뭡니까? 오늘 특징은 메이저 매수주 쭉쭉 아닙니다 하는 그 메이저 매수 위주로 가죠. 그쵸? 요새 트렌드가 이래요. 요새 트렌드 좀 쉬워진 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담아나가면서 리턴 투 웨인이 안 와도 사나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좋아요.
자, DI라는 종목이에요. DI라는 종목. DI라는 종목, HBM 관련돼서도 DI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밀리든 안 밀리든 음봉 공략 타점도 이것도 좀 괜찮죠. 매니저 메시지 쭉쭉 딱 이거죠. 자, 사나가는 이 등고선을 보시는데요. 등고선이 야, 미친 거 아닌 이상 미치도록 사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가 요 존들을 잘 살펴볼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야 돼요. 뭐 이게 좋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펴보는 겁니다. 달러랑 비교하면은 달러 차트와 비교하면 더 좋아요. 달러 차트랑 딱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도 9%에서 10%, 10.64%를 쫙쫙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가 추종형 매매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가 추종형 매매를 보고요. 공략을 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게 기본적 실적 보고서입니다. 영업이익 남죠. 당기순이익도 남죠. 그리고 자산총계, 유보율까지 여유 있죠. 이런 종목이라면 일단 패스가 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구조되고 올 수 있겠구나. 문제가 생겨도 시가총액도 그렇게 가볍지 않고 거의 1조 원 다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저만 아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루에 이런 종목을 1000개 정도를 한 5바퀴 돌립니다. 이건 우리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한 5바퀴 정도 돌려요. 5바퀴. 똑같은 캔들과 똑같은 차트를 5000번을 본다라는 거죠. 다 1000개 정도를 5번 돌립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쁠 때 있잖아요. 정신없을 때. 뭘 보냐면 이걸 볼 겁니다. 정신이 없는데 기사 보다 보면 눈이 빠져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코스피라는 게 보이죠. 코스피가 이렇게 흘렀을 때 DI라는 종목은 끼를 보이고 팔짝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의료 정밀에 속해서는 얘는 반응도 안 하는데 얘는 톡톡 올라온다. 대장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LG전자 한번 볼까요? 오늘 이슈 됐었으니까. 자, 왜 LG를 보여드리냐? 유독 약하잖아요, LG가. 잘 보세요. 코스피 전기전자가 이 노란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지수 따라서 가고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게 당연히 전기전자가 강했지, 코스피가. 근데 LG전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야, 얘 대장 가능성이 1도 없네. 1도 없네. 그러면은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톡 올라온다. 빨간 선이 톡톡 올라온다. 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쁠 때는 이 상대 수익률표보다 빠른 게 없어요. 바쁠 때는 무조건 이걸로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라는 말 제가 가급적 안 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꿀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꿀팁.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이거 우리는 공부기 때문에 이거 돌려보셔야 돼요. 답 없어요. 실시간을 다 진단해. 제가 대한민국의 손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건 답 없어요. 저는 하나하나 아니라 장 시작하면은 바늘 하나 안 들어옵니다. 트레이딩에서는 저한테 뭐 재미있는 그 농담과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자, 어제 공부했던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13일 날 화요일 요 날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우스 버튼이 거짓말합니까? 이런 거 체크해 드릴게요. 13일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리뷰가 가능합니다. 요 날 이제 되네요. 영문이 되다 안 되다 이래요. 이게 참. 자, 13일 날 딱 요 자리에서 공부했잖아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맞나? 아무튼 이때 공부하고 그냥 가죠. 외국인 기관 어떤가요? 사나가죠. 뭐예요? 말할 거 없죠. 홀딩. 이거는 뭐 공부할 게 없는 겁니다. 공부할 게 없는 거죠. 이걸 누가 던집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이 저점 13일 요 날이네요. 요 날에 잡고 누가 던집니까? 이거 바보 아니면. 이건 운 좋은 날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일 하나 고마워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한전산업도 다시 체크합시다. 전력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27일 날. 볼 거 없죠, 이것도. 기관 담아가잖아요, 홀딩.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 이거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돼요.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전태진 대표님이 읽었기 때문에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전태진 대표님이 읽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퓨리오사 AI 관련된 이슈거든요. 자, 온디바이스 AI를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공부니까 온디바이스 AI.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이건 털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핵심만 갑니다. 우스리가 없어요. 녹방 아니고요. 제가 더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대한민국에서 HTS를 가장 빠르게 만지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아 지금 연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넷마블 선생님 맞아요. 유일한 대표 맞습니다. 오늘 상황 컷 안 하고 오늘 잠깐 한 거고. 네. 자, 우리가 온디바이스 A의 퓨리오사 AI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GPT를 통해서 우리가 AI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웠고 의존에 대한 키워드를 배웠죠. 자, 퓨리오사 AI가 뭐냐면 야, 딥시크 같은 거 보니까 뭐 얼마 들지도 않았더만 AI 버블 아니야? 버블론이 부과됐고 아직까지도 버블론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퓨리오사 AI 그럼 기승전 퓨리오사 AI는 뭘로 갑니까? 가벼워야 된다. 핸드폰에 지금 GPT 연동된 거 아시죠? 더 가볍고 거의 옛날 뭐 돌아온 너구리 뭐 한컴 타자처럼 PPT 뭐 그런 거 하는 아주 PPK죠. 돌아온 너구리 삐옥 하는 거지. 그렇게 가벼운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송출말 된다면 5G, 6G만 한다면 이렇게 가볍게 반도체고 뭐고 온디바이스로 살짝 얹게 되면 이게 세상을 바꿀 재료다. 의존성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온디바이스 AI, 퓨리오사 AI의 골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공부했죠, 그걸? 그냥 운전하는데요. 우리 길 다 하는데 괜히 내비게이션 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길 뻔히 하는데 저는 동네가 아니라 10분 거리도 내비게이션 키는 것 같아요. 이걸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초록창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GPT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기사 어때? 이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하는데요. 일하는데 어차피 과장님, 부장님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AI한테 검수를 합니다. 이거 잘 틀린 거 있나 봐봐. 왜 의존하죠? 고수들이에요. 다 과장, 부장, 차장 라인이면 다 이게 제법들 일 좀 하시는 라인업들인데 체크를 하잖아요.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핸드폰에 가볍게 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퓨리오사 AI로 해서 반도체 칩이나 해서 가볍게 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없어도 좀 가볍게 탕탕탕 막 그냥 핸드폰 카카오 보내듯이 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가벼운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벼운 걸.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 중에 땅땅 얹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전태진 대표님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짝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야, 이라, 너 여기서 자리 어떠냐? 전태진 대표님 제법 잘하네. 전태진 대표님 잘하네. 자리 딱 떨어지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좋네요. 칩스도 괜찮고 이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적자 있으면 보면 안 돼요. 턴어라운드는 안 돼요. 이건 떴죠. 뜬 것도 뺐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가 나온 자리 뭡니까? 이란이 끝내주죠. HMM이죠. 자리 어떤가요? 봐봅니까? 기가 막히죠. 반등하고 딛는 자리죠. 외인 어때요? 사자. 개인들도 좋아하는 위치죠. 어떤가요?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리 멈추고 HMM 비중 더 담아가죠. 너무 티나지 않나요? 7%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지금까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음봉 공략 타이트하게 우리 전략 2만원 라운드 피겨 깨면은 좋아. 내가 여기 끈적하게 붙어있는 거 일어나 내가 봤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끈적 그렇죠. 차트에서 깔끔하죠. 찐찐찐찐찐이야. 아, 전태현 대표님 감기 들렸나 봐.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사 나가고 나서 라운드 피겨만 안 깨면은 이렇게 끈적하게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 심리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진짜 이거 서슬파란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바보 아니면은요. 기준봉을 어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준봉. 여기 가장 거래량 많죠. 요날. 그쵸? 대충 찍는 겁니다. 딱 탑으로 찍어요. 이거 돌파하면은 진짜 심하게 갈 거고요. 자, 여기도 기준봉 있죠. 매물대가 여기 부딪힐 건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된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죠. 23년도째 몇 년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기준봉을 하나 잡고요. 딱 존을 좁히는 겁니다. 야, 이거 돌파하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야, 기준봉이 여기고 그럼 과거에 저점을 한번 체크해 보자. 저점 체크 어떻게 하나요? 뺐다가 확 급등한 날 있죠. 이때 정도에 보나마나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쓱 큽니다. 딱 떨어질 거예요. 딱 떨어지죠. 이게 자리예요. 딱 떨어지죠. 위에 맞고 똑 떨어지죠.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딱 지우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봉 근처는 여기로 보는 게 신뢰도가 높겠죠. 여기서 빠바방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손 바뀌면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도 손을 바뀌었고요.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네. 그럼 우리가 이 존에서 딱 하프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프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HMM이 딱
하프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이 하프라인에서 한 번에 갈까? 이 최저 18,000원. 아무튼 최저는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18,000원 선까지 밀어도 나는 세 방에 갈 거야. 라우드 피겨 깨면 한 번 물타고 이렇게 물타는 게 아니죠. 애시 당초 1%를 애시 당초 1% 있죠. 1%를 0.3%씩 330 잘라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하면 2만 원 라운드 피겨 라인에 딱 맞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어나 21,000원에 딱 잡고 야 19,000원 정도에 딱 잡고 하프라인을 딱 라운드 피겨 2만 원으로 맞춰버릴게.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하면 되죠. 1%를 세 번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타라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전략을 세 번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0.3%인데 날라가면 어떡하냐 이러나? 제가 또 잡아드리면 되죠. 다른 거. 제가 살아있는데 0.3에서 갔으면 야 치킨값밖에 안 나왔다 이러나? 기분 좋은 일이고 안 올라갔으면 땡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볼 건데 아이고 우리 가족들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다 틀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체크하려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느낌 좋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8시 30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PD님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기회를 주어서 다행히 제가 이렇게 개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시장을 읽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들 많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란이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보면서 자, 시장 기도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빠져도 괜찮아요. 리턴 투 웨인만 찾아보고요. 리턴 투 웨인이 왔다면 거기에서 종목 골라내면 공격적으로 다 갈 겁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이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유세 막 올라와서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느낌 괜찮죠? 네 이렇게 제가 손빠르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따라서 이렇게 포지션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투자.